자, 자바 문제입니다. 자바 이번에 필기에서도 두 문제 출제가 됐는데 자바의 객체장스러운 느낌은 안 드는 코드. 그러니까 실제 실기에서도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한 문제는 객체제한 코드, 상속 베이스의 다용성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꼭 그러니까 자바 코드 아니어도 C 문법에서 연장선상에서 연산자나 반복문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의 결과에서 이거 우리가 C 언어에서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네요. 후위 증가 연산자, 전위 감소 연산자. 해서 자, 관련되어서 결과 쓰세요. 개정되기 전부터 이 정도 수준은 항상 저희가 코드 문제에서 학습한 수준이니까. 자, 이거 자바 문제 아니에요. C도 동일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파이썬은 이렇게 연산자, 증가감소 연산자 같은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코드 결과 쓰세요. 프린트F 몇 개? 네, 프린트F 한 줄.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해왔듯이 점검하십니다. 자, 프린트F 하나고 역/n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 그랬죠? 없네. 한 줄에 적네. 그죠? 한 줄에 적네.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게 맞네. 그죠? x의 값 적고, 자, 플러스 이거는 덧셈이 아니죠? 문자의 연결 연산자. x 다음에, 이거 잘 보십시오. 결과를 쓰세요. 객관식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필답형 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분릿도 잘 적으셔야 돼요. 쉼표. 그리고 y값 적고 여기 또 있네. 쉼표 해서 완성으로 정확하게 적으셔야 점수 5점. 부분 점수 출력 결과엔 없다. 자, 그럼 일단 자바 코드스럽게 볼게요. 한 줄로 이제 쭉 적을 거고, 자바는 객체장 언어이죠. 자, 그런데 자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바 코드는 점자바는 클래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보이시네요. 클래스 이름이죠. 오퍼레이터. 대부분 대문자로 합니다. 대문자로 하시고, 퍼블릭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실행 클래스 해서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인은 C 언어에서도 그랬지만 자바에서도 실행을 하면 실행의 시작 부분, 저희 시작을 인식하는 메소드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메인을 포함하지 않는 클래스도 있어요. 메인을 포함하는 클래스는 퍼블릭 클래스 해주십니다. 자, 그럼 문법적인 얘기를 우리 필기던 실기던에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코드를 보는 요령이죠. 자, 메인 부분 가서 메인 메소드 내에 들어갔더니 변수들이 있어요. 인트형 변수 3개가 있습니다. 5, 0, 0으로 3개의 정수형 변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y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처리해서 저장합니다. z라는 변수의 우측의 값을 식을 처리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x, y, z의 값의 변화의 결과를 출력합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정확하게는 뒷부분에 있으니까 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하죠. 혼자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대입 연산자처럼 다른 연산자 2개가 한 식에 있으면 순서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원래는요.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죠. 원래는요.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후위 증가 연산자라고 하면 후? 뒤에? 라는 뜻이죠. 그럼 2개로 쪼갰을 때는 뒤에? 나중에 처리된다라는 거죠. 자, 해에서 연산자 2개 중에 대입 연산자를 먼저 처리하고 증가 처리하라는 이렇게 차례로 2개의 문장 적을 걸 하나로 합쳤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이 적어서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두 문장으로 적어야 되는데 대입 연산자와 그쵸? 자, 감소 연산자. 근데 앞쪽에 있어서 한자로 전이 프리, 그죠? 감소 처리가 되는 연산자가 결합되어 있구나. 한 문장에. 먼저? 라는 뜻이죠. 그럼 먼저 감소하면 되지.
이런 수식과 Z연산이 Z 변수가 대입됩니다. 대입연산 X. 이 두 문장이 차례로 수행되는데 그냥 한 줄로 적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네 문장을 차례로 수행하면서 변수의 변하는 모습을 한번 따져봅니다. 자, 처음에 X는 5라는 값이었고요. 자, 0, 0. 아우, 좀 이쁘게 적을 걸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 부분 봅니다. 네 문장 수행할 거예요. X가 Y에 저장됩니다. 세상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각각 처리되고 그 다음에 반영됩니다. 변수는 X가 Y에 저장됩니다. X에 5 있는데 Y에 0이 있었는데 그걸 저장하래요. Y는 5가 되죠. X는 이 문장 수행해도 여전히 5고 Z는 아직 건드리지 않아서 0인 상황이겠죠? 자, 그럼 다음 Z 뿔뿔, 그죠? Z를 1 X 뿔뿔 해서 X를 1 증가해. X만 6이 됩니다. 6으로 저장합니다. 이 부분 X는 X 더하기 1과 동일한 의미죠. 여전히 얘는 5로 유지하고 0인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 갑니다. 아니, 빼래. 빼기 빼기 X가 뭐예요? X는 X 빼기 1 디크리먼트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5가 되고요. 여전히 Y는 5, Z는 0이죠. 자, Z, X를 Z에 넣어라. X 5인데 Z에 적으래요. 뭐 X는 5고 Y도 5고 Z도 5. 자, 출력하여라 해서 프린트F 봅니다. X값 5. 자, 쉼표 적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험장에는 쉼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5. 이렇게 적으면 5점. 이외의 답은 없다. 뭐 굳이 정확하고 꼼꼼하신 분은 한 칸 띄워야 되나요? 그런 건 코드상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띄셔도 되고 좀 붙이셔도 모두 정답 처리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의 결과해서 자, 자바 코드 두 문제 필기해서 나오는데 객체제약 느낌은 안 나요. 자, 반복문, 두화일문이 우리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는데 정보 처리 필기에서 먼저 언급은 했네요. 그죠? 두 while 반복문 해서 나와 있는 거 봅니다. 실행됐을 때의 결과 쭉 한번 볼게요. printf 하나, printf 역슬래시엔 없고 정수로 찍네. 그죠? 이렇게 항상 여러분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CNT 찍는데 CNT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분석합니다. 뭐 CNT는 0인데 두화일 반복문 나왔네? 우리가 두화일 문법 되게 신경 써서 최소한 한 번 실행이라는 거 배웠고 if else 해서 선택문 나왔네? 그리고 출력했네. 그런 과정 중에 CNT가 증가하거나 3 더하거나 선택되는 결과의 출력 결과. 자, 객체지향스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문법 볼게요. 자, CNT 후이 증가 연산인데 이 부분은 다른 문장이랑 상관없이 단독으로 나와 있죠. 상관없어요. 전이라고 표현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CNT는 CNT 플러스 1이에요. 뭐보다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앞에 뿔뿔을 CNT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CNT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서 일씩 더하거나 뭐 여기는 3이네요. 3 더한 최종 결과는을 묻고 있죠. 의미적으로는 반복 제어문 두 while이 나왔고 if else 구조가 나왔다라는 거를 뭐 필기에서 묻고 있고 실기는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나오지만 실수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CNT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CNT 0으로 시작합니다. do, 해라라는 뜻이죠. 조건을 안 따지고 반복 영역으로 일단 진입합니다. 해서 do while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 한 번 수행.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뭐라 그랬어요? 1회 이상 반복. while은 0회 이상 반복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1회 이상. 자, 그럼 이거 수행해야죠.
CNT는 CNT 플러스 1, 0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1인 상황으로 변하죠. 자, 디버깅 표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연습란에 이렇게 CNT 체킹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자, 그리고 나서 CNT 너 0보다 작니? 작은 상황에서 반복을 이어가. 근데 CNT 지금 1인데 1이 0과 비교했을 때 작니라고 했을 땐 아니라는 펄스 상황이 나옵니다. 거짓 상황. 다시 반복 안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CNT가 늦는 1이니? 라고 묻어요. 1이면 참인 경우 수행하고 1이 아닌 경우에는 거짓인 경우 수행해. 자, 근데 1이에요. 그럼 1 더 더해 라고 해서 CNT가 2로 되죠. 자, 그리고 선택문 벗어나서 최종으로 CNT 10진 정수로 찍습니다. CNT에 뭐 있죠? 2. 답은 2. 자,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시험장에 실기 시험 보러 가시면 코드 문제 다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5문제 중에 3문제는 평이한 문제 출제된다라는 거죠. 아직 시험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범위의 문법이 약간은 응용 코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당황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기본 학습한 베이스에서 보셔도 충분히 코드 파악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자, 이번 2회 필기에서는 자바 코드 난이도는 있지 않았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문제에 파이썬 코드가 나오면서 파이썬 코드가 자, 클래스 정의된 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히려 파이썬 코드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파이썬은 실기보다 필기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고 항상 한 문제 이상씩, 평균 2문제인데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됩니다. 계속 2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코드 문제로는 뭐 한 문제 정도가 매번 포함됐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언급은 실기보다도 필기에서 먼저 파이썬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에서 곧 나온다라는 거죠. 자, 실기에서는 아직 파이썬의 클래스 정의와 메소드 호출과 관련된 부분은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올해 출제되겠죠. 자,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자, 그러면 이 코드 마찬가지로 실행됐을 때의 결과는 하면 파이썬은 무슨 함수? 프린트 함수가 몇 개인지를 봅니다. 프린트 함수의 특징은 출력 포맷이 있지는 않습니다. printf 함수 쭉 봤더니 여기에 있네. 하나. 아, 이런 값을 출력하네. 만약에 쓰시오 그러면 하나. 자, 그런데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 결과값 출력을 하네. 뭐 답은 6이겠지만 자, 코드를 보시면 너무 낯선 이름 ABC 이렇게 함수나 메소드의 경우에 부여 잘 하지 않아요. add, 덧셈, 뭐 sum, 누적 뭐 이런 식으로 힌트들이 있습니다. 자, FIR, first, SEC, second.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개의 값을 더하나 본데? 뭐 세팅하고 더하고 뭐 이런 식의 영어 단어로 약간은 추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printf 받고 전반적으로 쭉 봤더니 뭐 클래스가 있네? 파이썬 뭐예요? 객체지야. 여러분이 파이썬에 클래스까지 학습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자바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지향 언어에서의 개념이나 문법이 낯설진 않습니다. 키워드도 마찬가지죠. 자, 파이썬도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의 경우에는 중괄호가 아니고 콜론 이후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십니다. 아, 여기까지네. 클래스 for calculator, 뭐 for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클래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객체장 자바에서의 클래스 개념을 점검하시고 파이썬 코드를 볼 건데, 클래스는 실제적으로 클래스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필드들이 있고, 필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라는 내부 함수가 있죠. 멤버 함수. 여기 파이썬에서도 용어 동일하게 쓰이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정보 은닉도 되고. 자,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겁니다. 파이썬은 여러분이 일반 변수라고 하는 것들조차, 함수라고 하는 것들조차, 클래스조차 모두 객체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동적으로 관리가 된다. 동적 타이핑이 기반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들의 영향에 있어서 메소드의 문법 표현이 좀 낯설을 수도 있어요. 자,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 사용법과 같이 외부에서 매개 변수를 전달하면 그 값이 내부에 쓰이죠. 자, 그래서 def 정의한다. 이거는 setData라는 메소드네.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들여쓰기 되어 있는 여기까지. def. 두 개의 메소드로 되어 있구나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시고, 이름은 setData와 add구나. 데이터를 세팅해, 값을 설정해 라는 뜻이겠죠? 더해? 라는 겁니다. 자, 특징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에서의 메소드에는 SEL 소문자여야 돼요. 반드시 소문자라는 정해져 있는 매개 변수 값이 하나가 매번 들어갑니다. 생략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의 객체 생성 후 호출하는 상황 염두했을 때는 항상 존재 기본적으로 합니다. 객체가 전달돼야 그 객체 값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SEL 기본적으로 메소드에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전달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외부에서부터 두 개의 값. 자, 인트인지 더블인지 정해놓지 않습니다. 이게 동적 타입이라는 파이썬의 특징이에요. 아무튼 두 개의 대상이 와. 그럼 first라는 이 값이 자, 셀 속에 있는 내 필드의 값으로 저장이 되고, 자,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은 동일하지만 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객체 속에 있는 필드죠? 얘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저 필드에 세팅되는 setData 저 메소드가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add. 객체 전달해서 호출을 해주면 그 값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cell.first와 cell.second 값을 더해. 그리고 result라는 값에 넣고, 자, result를 반환하는구나. 자료형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int double c나 자바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파이썬 컴파일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처리를 해요.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건 여기이죠.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열고 닫고 하면 클래스형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객체에는 .도트 연산자로 메소드 호출을 합니다. 4.2죠? 세팅 데이터 세팅해. 그리고 a.add 더해. 자, 제가 지금 뭐 디버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인 정도만 하고 있는데도 필기에서는 6일 거야 라고 뭐 의심하지 않고도 특별히 뭐 덧셈 처리되는구나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기에서는 보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막상 동일한 수준의 코드여도 좀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좀 한 줄을 추가를 해놓고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좀 더 눈에 들어오시죠? 자,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 프린트 F 찾는다. 프린트
프린트 함수 찾는다. 자, 파이썬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이 실행되는 거죠. 자, 위에는 번역이 돼서 이미 동적 객체로 클래스가 정의되려 있고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좀 더 객체장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형이 있고요. 나는 4개의 연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더하기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클래스형으로 A를 객체로 만든다. 자, 얘는 클래스고 틀이고 A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A는 객체가 되는 거죠. 객체장으로니까. 그러면 메모리의 A 객체가 클래스형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메소드를 내부적으로 접근해서 호출합니다. 자, 매개 변수 2개 전달합니다. 4와 2, 2개죠.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set 데이터 여기 있네. 만들어 놓은, 그쵸? 4, 2, 2개인데 4와 2 전달됩니다. 자, 자바 C와는 다르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호출되는 상황에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객체의 이름도 함께 전달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 전달되고 매개 변수 2개 해서 3개가 메소드의 형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FIR4라는 값, SEC2라는 값이 셀점, 내가 A죠. A 객체 내에 A 객체 있는데 그 A 객체에는 내부에 2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객체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4와 A.FIR, A.SEC로 이 저장하는 게 setData. 자, setData 처리하고 돌아온다. 그럼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출력하기 전에 뭘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프린트 안에 있는 A 객체 .add를 호출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에는 값이 없죠. 그런데 객체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가 전달된 거죠. 자, 그럼 이 A가 A.FIR, A.SEC, 즉 4 더하기 2. 개념은 어렵지 않고 제가 코드 하나하나 지금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감 잡으시면 2개 더해 6이야 해서 리절트에는 6. 리절트 6, 리턴 되어야 되니까 자, 돌아오면서 뭐 가지고 간다? 6. 6을 어떻게 한다? 출력한다. 답지에 6이라고 적는다. 딱 6. 끝. 그쵸? 그래서 이번 합격 특강, 필기 속 실기 합격 특강입니다. 자, 우리 실기 속의 코드 문제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살펴본 코드 문제였고요. 여러분이 보신 필기, 시험에서 굳이 점검을 시험 보고 나면 잘 안 하니까 한번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점검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NCS 3레벨 수준 유지하면서 실기에도 우리 코드 문제 5문제 평균 출제되고 있어서 자, 이번 시험에서 꼭 결과를 쓰세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빈칸 채우세요라는 문법에 의존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자, 자바는 항상 출제될 것이고요. C 문제의 개수에 따라 파이썬 코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항상 염두하고 저희의 시험의 마무리는 개정된 첫 해 20년 1회부터 시작한
기출 코드를 보시고 이번 시험 보시면 자, 분명히 실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코드 문제가 자신 없어서 틀리고 나오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자,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공들인 부분이 코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 틀리지 않으신다면 다른 용어 암기한 것도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합격해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시고 이번 합격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